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병원에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서구 화정동에 있는 중앙병원입니다. 이달 초 집단 감염이 시작된 효정 요양병원에서도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광주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명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의 중앙병원이 새로운 코로나 집단 감염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진행된 추적 검사를 통해서 환자와 직원 그리고 가족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방역 소독을 일단 완료하였고요. 병원은 외래 일단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송 중에 있고요. 병상을 병원 내에 재배치를 하고 있고요. 이에 앞서 집단 감염원이 된 효정 요양병원에서는 이틀 동안 신규 확진자가 16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가족과 지인 연쇄 감염을 포함하면 총 누적 확진자는 136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광주 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 3일 74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가 열흘 만에 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와 가까운 나주에서는 지난해 말 부산의 한 종교시설을 다녀온 노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마을 주민 2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가족 6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연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코로나 사망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80대 확진자와 50대 확진자가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두면서 광주 전남 코로나 사망자는 현재까지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해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매개로 감염됐습니다. 광주시는 의료인과 시설 종사자들에게 방역 수칙을 지키라고 엄중 경고했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시민들께 사과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과와 한방내과, 재활한방과 등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중앙병원. 의료진과 입원 환자 등 50명이 병원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이미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 중에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리 조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일단 동선 분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확진자는 최대한 빨리 지금 후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후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병실에 가급적 1명씩 효정 요양병원의 경우는 분리 조치가 늦어지면서 지금도 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쉽게 확산세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이 의료진과 시설 종사자에게 출퇴근 외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올해 들어 2주 동안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 감염 확진자는 3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54%가량이 요양병원과 시설, 병원 관련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안 지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고 광주시 의사회와 간호사회는 사과했습니다. 의료인 모두가 광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끊이지 않고 터지는 의료기관의 집단 감염이 고통과 희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영상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남에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시군은 해남과 광양, 순천 등 6곳입니다. 최악의 한파가 지난 뒤 전남 서부 일부 지역의 수돗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상수 원인 장흥댐에선 최대 공급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물이 새고 있다는 건데요. 양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학교 급식시설. 점심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주방 일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물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수 차량을 지원받아 겨우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많이는 안 나왔는데 네. 그런 대로 또 해 나갔어. 근데
무안, 해남, 완도 등에서 수압이 약해지거나 물을 못 쓰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남 10개 시군 67만 명의 식수원은 장흥댐 광역상수도, 장흥댐에서는 공급 용량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계치까지 올렸는데 그 증가된 물량이 10개 시군에서 어딘가 새고 있다는 물량이거든요. 광역상수도 물을 받아 각 가정으로 보내는 배수지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9개 배수지 중 5곳의 수위가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일부는 수위 측정 장비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통은 여기 한 60%, 70%는 차 있는데요. 지금은 10%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저희 어디선가 물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전남에 신고된 상수도 동파와 누수 신고는 현재까지 400여 건. 평균 4만 5천 톤 이상씩 더 생산 중인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을 불러올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는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시골 빈집들.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수도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동파나 누수가 발생해도 신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를 안 한 사람은 터진지 안 터진지 모르지. 관리한 사람은 터져서 곧하고 묻기만. 농어촌 빈집은 해마다 증가해 전남에만 14,700여 채에 이릅니다. 수도 검침원들이 일일이 확인 중이지만 전문 장비 없이 계량기 상태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이제 옆집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시 이제 고쳐하거나 미리 잠가놓거나. 물이 사라지는 원인을 찾지 못하면 아까운 물은 계속 버려지고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한파 속에 숨진 노숙인 소식 오늘도 이어갑니다. 이 노숙인은 입원했던 병원이 주소지로 돼 있던 탓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었는데요. 받아야 할 생계급여비마저 온전히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자체 무관심 속에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 58살 김모 씨. 기초수급자인 김 씨에게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매달 생계급여 52만 원에서 입원비를 제외한 37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퇴원한 뒤에도 수급비에서 입원비 15만 원이 공제됐습니다. 행정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입원 비용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복지부를 거쳐 지자체로 공제되는 구조인데 이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수시로 이런 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해주라고 요청도 드리고 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 복지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청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가 봐요.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사례 관리를 통해서 즉시적으로 이 대상자들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도나 경도의 상황인지에 대한 명확한 관리를 통해서 2달 뒤인 지난해 12월부터는 생계비 50만 원이 온전히 지급됐지만 퇴원 이후 김 씨의 행방에 대해 자치단체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되고 있는 것만 그렇게 알고 아마 그동안에 점검을 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병원 측은 퇴원할 때 김 씨에게 주소지를 옮기라고 말했다면서 자치구에 알릴 이유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MBC 보도 이후 의료기관에 주소지를 둔 기초수급자가 퇴원하면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병원에 전했습니다. 지난주 노숙인 시설을 찾아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한 이용섭 광주시장. 우선 김 씨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를 받는 안병호 전 한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형사 1부는 안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는 고령 인정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 중에 군청 여직원과 지인 등 여성 5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18 사적지에 침입한 혐의로 22살 김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1시 40분쯤 무단으로 울타리를 넘어 5.18 사적지인 옛 국군 광주 통합병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튜브 공포 체험 영상을 보고 호기심에 따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태국 인권 변호사 아논 남파를 선정했습니다. 아논 남파는 태국 군부 쿠데타에 저항한 인권 활동가를 변론하고 저항하는 시민이라는 단체를 공동 창립해 군부 정권 퇴진과 총선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기념재단은 특별상 수상자로 인도네시아의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단체인 워치독 다큐멘터리 메이커를 선정했습니다. 언제 추웠냐는 듯이 오늘은 초봄 같은 포근한 날이었습니다.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갔던 지난주보다 30도가량 기온이 올랐는데요. 한파는 주춤하지만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이다솔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때이른 봄이 온 듯 포근했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좋고요. 이렇게 나오고 싶네요. 그래서 나왔어요. 포근하고 저번 주보다는 겁나게 좀 따뜻해요. 영상 나시고.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의 낮 기온은 10도를 웃돌며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더 따뜻해져서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상 5도,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파의 영향으로 지난주 금요일 광주의 기온이 영하 13도 안팎까지 낮아진 것에 비하면 불과 일주일 만에 기온은 30도가량 훌쩍 오른 셈입니다. 날은 따스했지만 추위가 떠난 자리에 황사가 유입되면서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까지도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모레인 토요일부터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먼지가 밀려나겠고 대신 날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부터는 또다시 북쪽 한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겠고 광주의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분포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온차가 널뛰기 하듯 심한 이유는 기압의 변동이 크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1월 후반까지도 기온 변화가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스마트 저축은행 1,000만 원, 한평군 한평읍 고려진공안전 이길수 대표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시가 시청사 1층에 명예의 전당을 마련해 제막했습니다. 광주시 명예의 전당에는 1987년부터 각 분야의 시민 대상 수상자 153명과 나눔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14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광주시는 나눔과 연대를 실천해 선한 영향력을 전한 시민들을 발굴해 남은 공간에 헌액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비공원 시설 면적과 용적률을 높이는 수정안을 받아들이자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사업자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광주시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분양 원가와 건축 심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도 사업자의 특혜를 주는 광주시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kg까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는 데 광주시가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1사단 등과 함께 탑재 중량 200kg급 화물 드론 개발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광주시는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기존 드론의 운영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모 고등학교가 2년 분량의 교직원들 초과 근무 기록물을 분실한 사실이 전남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이 학교를 감사한 결과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초과근무 확인 대장 가운데 지난 2018년과 2019년 기록이 분실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